데데 데데데데 데데데데데데 데데데데 까불지 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주치 김 실장이고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왜 모인 겁니까? K8이 나왔죠. 오늘 가격표 나왔죠. 그래가지고 막 저 오늘 외부 일정 있어가지고 막 일 보고 있었는데 가격표 나왔다! 이러면서 막 최 팀장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빨리 영상 촬영해라! 빨리 와요! 결국 지금 시간이 벌써 저녁 9시입니다. 네, 한번 이제 라인업 한번 살펴보죠. K8 이번에 새롭게 나온 K8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 2.5 가솔린하고 3.5 가솔린, 그 다음에 3.5 LPG, 이거 되게 특이해요. 그 다음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설명해드릴 가격표는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는데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차이부터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옵션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엔진이 차이가 있겠고 3.5에는 전자식 4륜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3.5 가솔린에만 추가적으로 스트림이 하나 더 생겼죠.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이 하나 생기면서 거기에도 차이점이 또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두 가지 무엇입니까? 플래티넘 전용 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내장 색상 샌드 베이지라는 색상이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차이까지가 이제 3.5와 2.5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 가솔린부터 근데 여기서 잠깐 무엇입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이 시그니처 풀옵션 네. 가격이 5,210만 원인데 네. 플래티넘의 풀옵션 가격은 5,135만 원입니다. 너 더 싸네요? 75만 원이 더 저렴해요. 그러면 시그니처 풀옵션을 사면 바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또 몰라가지고 나중에 막 다른 영업사원들 시그니처 풀옵션으로 내고 그렇게 해서 발주는 사람들이 없기를 아마 자동 반영되지 않을까 아마 싶어요. 그러긴 할 건데 아무튼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이 좀 특이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5 가솔린 한번 가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노블레스 라이트, 그 다음에 노블레스,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다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노블레스 라이트의 이제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으로 따져보면 2.5 GDI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5 GDI 엔진이 그대로 들어갔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거의 비슷한데 제일 좀 특이하게 살펴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파워 스티어링 힐이 기존 K7보다 이제 뭔가 좀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다. 2.5에도 맥 구동형 방식이 채택이 됐습니다. 원래는 3.3과 3.0 근데 이제 2.5에다가도 RMDPS를 좋은 걸 넣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겨볼 건 어떤 거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보행자만 진행이 됐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클리스트,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도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정도로 좀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건 VSM, 요게 이제 저거 차체 제어 장치, ESC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좀 플랫폼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적용되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로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맞아요. 이런 시스템이 추가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공통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17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도 기본 적용이 됐네요. 이 급에는 뭐 이 정도는 기본 해줘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게 있잖아요.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런 LED 턴 시그널 램프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스타일을 넣어야 적용해주는데 K7은 그냥 기본 적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 스타일 옵션을 보면 네. 승차 점등 턴 시그널. 이거 못 참죠. 이건 못 찾는데.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지. 이건 넣어야 돼.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거 스타일을 이렇게 따로 뺐으니 이제 또 100만 원 추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잠깐 여기서 살펴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노블레스 라이트의 스타일을 집어넣으면 이제 100만 원만 된다, 넣으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그만한 게 있죠. 내비게이션 탭 적용 시 선택 가능. 그러면 실질적으로 잔인해. 순차 점등 턴 시그널을 쓰려 그러면 250만 원을 써야 된다.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없는 차들은 깜빡이 안 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이걸 꼭 넣어서라도 네, 깜빡이 열심히 켜고 다닐 것 같습니다. 엄청 이쁘거든요. 맞아. 그다음에 내장으로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다 쭉 적용이 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시트를 보면은요, 앞좌석에 파워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열선 시트가 네. 뒷좌석에도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급에는 이 정도는 기본 적용인데 컴포트를 넣게 되면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뒷좌석 통풍요? 네. 이 급의 뒷좌석 통풍 이번에 최초 아니에요? 최초인데 하지만 노블레스 라이트에 선택이 불가하다는 거. 네, 노블레스 라이트에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앞전에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우리가 그랜저 같은 경우도 통풍 시트는 기본으로 적용을 안 해줬어요. 맞아요. 네,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등급으로 가야만 통풍 시트를 적용을 시켜줬는데, 그래도 K8에는 통풍 시트를 운전석에다
라이트에다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줬다. 나만 시원하면 되니? 아 맞아요. 저도 저만 시연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편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의로 넘어가면 이제 스마트 트렁크 요거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전동 트렁크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뒤에 가면 띠띠띠 하고선 이제 트렁크가 그렇게 툭 열리는 거고 실제 이 해서 올리는 건 어떻게 해야지 적용 가능합니까?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해야지 되는데 네. 트렁크가 뭐랑 엮였냐면 네.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후면 전동 썬 커튼, 네.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얘네랑 묶여서 70만 원. 아 이게 좀 아쉬워. 아 이게 모든 제조사들이 다 그렇지만 이게 또 옵션지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과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같이 묶어버리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전동식 트렁크. 네, 요 프리미엄이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선택도 못해요 라이트는. 아 그렇죠. 라이트에는 일단 이 기능이 자체적으로 아예 쓰질 못한다. 봉인을 좀 해제해야 되는 구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라이트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가 없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옵션 쭉 넣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여기 있죠.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한 3, 4년 전에 이제 영업을 할 때는 이제 K7이나 그랜저급 정도부터는 네.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본 옵션에 내비게이션이 추가가 안 됐어요. 맞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차량가를 그랜저랑 좀 맞추기 위해서 생산 단가를 좀 낮춰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3세대 플랫폼을 썼고 그랜저는 여전히 2세대. 그리고 렉 타입을 채택을 하면서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았나.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비가 무려 15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서 맞아요. 이거 뭔가 좀 선택권을 준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려고 착한 애들인가? 근데 왜냐면은 내비게이션을 쓰려 그러면 커브드 이거를 기본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내비를 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서 노블레스를 하게 되면 어떤 옵션이 추가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노블레스 라이트 기본 품목 외에 추가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전에는 이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네, 이렇게 삐삐삐삐삐 경고등만 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보조하는 기능까지 추가됐고요. 여기서 이제 외장에서 살펴보면 일단 삐까번쩍한 것들 좀 많이 넣었다. 그다음에 내장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이트 쪽에서는 내비게이션 팩을 넣어야만 들어가는 옵션들이 이제 여기서 기본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트가 여기 들어갔고, 내비게이션까지 추가되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까지 됐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는 선택할 수 없고 옵션지를 해도 진행이 안 되는 편의 장비가 쭉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무선 충전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쭉 다 들어갔는데 동승석 통풍도 이제 여기서 들어갔네요. 그러면 앞좌석의 모든 통풍을 쓰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블레스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블레스 라이트와 노블레스 중에서 굳이 노블레스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까? 일단 차량 구매 포인트가 네. 무조건 합리성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옵션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라면 전동식 트렁크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래서 노블레스를 해야지. 노블레스를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선택에 놓인 거죠, 고객님들은.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블레스 라이트에다가 뭐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넣고 스타일까지만 넣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은 거예요. 맞아요. 다 넣은 건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과 차량을 공유를 해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면서 노블레스에도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해줄만하지 않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니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시그니처는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노블레스의 추가적인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전에도 이제 보면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같은 안전 옵션들이 이제 대거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이 또 추가가 됐다. 추가가 되면서 드라이브 와이즈는 80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죠. 드라이브 와이즈가 120만 원이었다 80만 원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외장에 이제 수입 미쉐린 타이어가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제 별명이 미쉐린이긴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못 참는 우리가 순차 점등 턴 시그널 이렇게 같이 들어갔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라는 것도 함께 같이 추가되면서 여기 이제 그랜저에서 추가됐었던 이제 후진 가이드 램프가 여기서 추가가 됐네요. 자 이제 한번 내장을 살펴보면 이제 내장부터는 그 시그니처에서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인조 가죽 감싸기, 그리고 네. 리얼 스티치로다가 이제 좀 고급 맞아요. 느낌을 이제 바느질 이렇게 막 이쁘게 한 거. 그리고 나파 가죽 폰 커버랑 시트 소재도 변경이 되겠고요. 다 나파가지고 네.
그리고 옷걸이형 헤드레스. 요게 이제 K8의 차별화된 디자인이라면 요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그냥 기본으로 선택했다가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만 따로 부품을 사가지고 같이 교환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또 되게 눈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부품을 사서 교환하시는 방식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넘어가자면 우리 이켜 팀장님은 이렇게 부품을 사서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애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차별성 있는 디자인들이 이런 시그니처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자면 노블레스에서 시그니처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아까 체크했던 내장의 소재나 디자인 같은 게 이제 훨씬 고급지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성으로만 차를 구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네.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하실 거면 저는 노블레스 라이트의 풀옵션을 전 선택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옵션을 할 거면 차라리 노블레스보다 제대로 고급지게 시그니처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노블레스 풀옵션이 4,380만 원, 그리고 시그니처는 4,585만 원. 그렇게 별 차이 안 나네요, 생각해보면. 있는 차라면 별 차이 안 나는 거지. 어차피 이건 있는 자의 영역이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 시그니처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공통적인 것들을 이제 다 받고, 여기에서 이제 3.5 새로운 트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3.5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이 이제 새롭게 생기면서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채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따로 뭐 설명을 드릴 건 없겠고요. 이 시그니처에서 사륜, AWD, 그리고 컴포트, 프리미엄, 스타일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약간 패키지화 됐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그니처 풀옵션보다 싸게 나온 네. 패키지 비용으로 좀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2.5와 3.5 가솔린 관련해서 이제 가격표를 한번 쭉 읽어본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시자면 어떤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까? 일단 총평을 하자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려면 노블레스 라이트로도 충족이 가능할 텐데, 난 좀 많이 누릴래, 많이 넣을래, 이런 고객들은 오히려 시그니처랑 노블레스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풀옵션의 기준이라면, 그래서 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좀. 맞아요. 노블레스로 굳이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제 그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이제 그 열선, 뒷좌석 열선 들어가는 거, 이제 통풍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노블레스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거 아닌 이상엔 그냥 이제 라이트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이제 가격표 한번 쭉 알아봤고요. 더 좋은 정보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촬영 주신 김 실장이었고요. 최 팀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5분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띠리딘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쉽고 정확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 견적을 받아보세요. 네이버 카페도 놀러오세요. 실제 계약한 고객들의 진솔한 후기도 보시고 매일매일 상담했던 견적도 둘러보세요. 1588-3139로 전화주시면 상담 링크와 함께 급하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